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우리 토끼 형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모습을 보면 만면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웃음이 가득하죠. 그 웃음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 쓰레기들 쓸어 담을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완료되었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남아 있죠. 가리라.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냥 이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 자신에 찬 어떤 표정으로 웃으면서 기사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쓰레기들 두들겨 잡는 작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검찰에서. 아마 오늘 또 뭐야 한동훈이가 이제 뭡니까 검찰 조직 개혁법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쭈꾸미애가 뭐 반부 회부도 없애고 막 이랬던 거 다시 원위치로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뭐야 대검찰청에 이제 보내가지고 지금 검사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6월 말쯤에 이제 국무회의 통과되고 뭐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이 도둑놈들 잡는 마지막 퍼즐이 공정거래위원장이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지금 하도 지랄을 해서 하니까 약간 뜸을 들이다가 뭐 한 다음 주 후반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어제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도스태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제 지난 정권에서는 민변이 도배를 했는데 왜 나보고 지랄이냐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소위 무슨 뭐 보수고 우파고 진보고 좌파고 할 거 없이 뭐 사설부터 해서 기사로 막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또 도배가 나오는구만. 민변이 도배 하니까 윤 대통령 반박에 신문사설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보시면 그러니까 동아일보 윤 과거엔 민변이 도배, 이게 검찰 편중인사 해명인가? 조선일보 민변 도배 안 되듯이 검사 편중도 안 된다. 경향신문 검찰 편중인사를 법치로 왜곡한 윤 대통령 경강부회다. 한겨레신문 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 핑계댄 윤 대통령. 한국일보 과거엔 민변이 도배 검찰 편중 문제 없다는 윤 대통령. 서울신문 검편중인사의 과거의 민변도배라는 윤 대통령. 세계일보 과거의 민변도배 윤의 부적절한 검찰 편중인사 해명. 매일경제 정부 요직 15곳에 검 출신 능력 있는 인물이 검찰 외엔 없나? 한국경제 검찰공화국 비판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이게 오늘 아침에 사설에다가, 사설이라는 건 뭡니까? 그 회사의 논조라는 거죠. 편집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일 잘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건 스마트한 한동훈이가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몇 번을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국민들은 일단 그 얘기가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취임식 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냥 이것들이 이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 날뛰는 게 이제 이제 패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자기들이 일단 한 발짝 물러나야 돼. 그리고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전략을 짜가지고 대들려도 대들고, 뭐 대들리면 대들고, 아니면 그냥 알아서 기르려면 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의 어떤 생각하고 방향이 다르고 이제까지의 정치인들과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얘들도 지금 거의
인사불증 상태가 된 거죠. 인사불증 상태가. 이렇게까지 얘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이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연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연죄가. 그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오늘 또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해서 장하원인가 구속됐죠.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마스크, 그 외에 뭐 많을 겁니다. 뭐 그때 비트코인 박살났던 거 하고 또 이번에 루나테라 사건하고 이런 분명한 권력형 비리, 이런 권력형, 그리고 또 남았죠. 대장동, 백현동, 이 수많은 권력형 비리에 모조리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 반증이에요. 그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위원장 빼놓고는 지금 진영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서 관련자들 모조리 다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진영이 99.9% 갖춰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말씀드렸잖아요. 강수진 얘기 나왔던 당연히 임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임명은 안 할 거예요. 하도 지랄하니까 약간 타임을 뒀다가, 시간을 뒀다가, 말씀드리지 다음 주 주말쯤 아니면 뭐 그 정도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TV조선인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패널로 나오는 민주당 쪽 패널 그 가수나 그 이름이 뭐지? 장뭔가? 그 얼굴 눈 조금 이상하고 얼굴 그 계란형으로 생긴 기집애 있습니다. 그 기집애가 완전 발악을 하더만요. 발악을. 빨갱이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눈치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냥 일단 느낌이 온 거예요. 걔들도. 느낌이 온 거야. 이 빨갱이들은 지금 이 느낌이 빡 온 거야, 이제. 근데 아직도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오늘 보니까 아까 뭡니까? 종편에 나오는 그 양반, 이도훈이라고, 문화일보, 전직 문화일보 기자였던가? 그 양반이 그나마 소위 보수라는 쪽에서의 패널 중에서 제일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파악을. 그 다음에는 아마 이현종인가? 그 양반이 조금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임명되고 나면 아마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소환. 구속. 근데 이제 그 법원에 아직 빨갱이들이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정권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영장을 무작정 기각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 소환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작업이 안 된 상태로 소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지금 물 밑에서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소환이라는 거는 그냥 마지막 절차죠. 구속시키기 위한 그냥 마지막 절차죠. 뭘 알아보기 위한 게 아니고 어차피 자료는 다 준비됐으니까.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거예요. 그걸 얘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요것들도. 물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얘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거예요. 아, 너무 즐거워. 그리고 이제 이 분입 파악 못하는 요 쓰레기들 있죠. 그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경기지사까지 가져갔으면 이 쓰레기 새끼들이 이거 정말 이거보다 더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권성동이 보세요. 자기가 그 우리 토끼형 뭐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송이고 어디고 다 나다니면서 오늘 어제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까? 그 저기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사 출신은 이제 임명 안 할 거다고 통화를 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내 의견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관철시킬 수 있는 내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토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 토끼형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언론이 물어도 기자들이 물어도 그건 뭐 당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정진석, 이준석 역시 개싸움 하고 있죠. 그리고 최재형이 이 새끼 토끼형 때문에 종로에서 배지를 달았는데 바로 배신 땡기고 지 자식보다 나이 어린 놈한테 들러붙었죠.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 놔두겠어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우리 토끼는 계속 민생만 얘기하잖아요. 민생. 그리고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뭔 소리를 하건 아무 저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는 정치권과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듯이 정치권이 얼마나 썩었는지 자기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상 보니까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저거들 이권, 당권 경쟁 이런 걸로 개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원구성도 안 되고 있잖아.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국민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편은 그런 걸로 가지고 정작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국민들한테 진짜 알려줘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런 개싸움 하는 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토끼 형은 끊임없이 민생을 얘기하고 뭐 반도체가 어떻고 첨단 기술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계속 진짜 챙기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밥 처먹으면서 시민들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론하고 정치권은 저들끼리 이전 투구 일삼는 모습 계속 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쌓여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저기 잘나고 못나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 진짜 너무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차곡차곡 국민들이 학습하고 이 머릿속에 저것들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들이구나. 이때까지 거짓말만 해왔구나. 이걸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들끼리 이게 머리 쥐어뜯고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휙휙 쓸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쓸려 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두 놈이 싸우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다 어디 갔어? 이 뭐야?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오세훈이도 뭐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서 뭐 김어준을 겨냥한 것 아니다. 아니 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면 돼요. 근데 왜 이걸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죠. 김어준이가 했듯이 자기도 이걸 이용해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게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TBS도 노조부터 해가지고 빨갱이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그래 뭐 일찍 해본다고 하겠죠. 근데 오세훈 정도 가지고는 이 노조 못 이깁니다. 이것도 욕심 부리다가 이것 때문에 아마 자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로 자기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쓰려다가 그러니까 김어준이처럼 하진 않겠죠. 자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측근 사람을 갖다가 뭐 저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넣어가지고 아닌 듯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교육방송인 듯 하면서 자신 홍보도 이제 몰래 조금씩 하면서 그런 의도로 이 새끼가 이 대가리를 짜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 발목을 잡을 거예요. 우리 토끼형 정도쯤 되는 머리면 돌파해낼 수 있는데 얘는 머리도 나쁘잖아 이 새끼는. 머리도 나쁜 새끼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자기가 구상하는 이 방식 때문에 자기도 김어준이처럼 자빠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물론 뭐 1, 2년 내에 자빠지진 않지. 그리고 뭐 막말 안 자빠져도 어차피 얘들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김종인이가 또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언론들이 분탕질 치라고 이런 순간에 한 번씩 끄집어내요. 그런 쓰레기를.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런 꼼수 때문에 오세훈이도 나자빠질 거라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양향자 참 역시 그래도 어쨌든 눈치는 빨라요.
결국에는 아마 물론 이 당장은 아닐 겁니다. 어차피 지금 뭐 저기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어 이제 간을 좀 보다가 막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 그리고 막 솔직히 그래 무소속으로 있어가지고 어차피 아무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갈 때는 어차피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차피 민주당에 복당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제 그 뭡니까 국무회의 하면서 뭐 반도체 강의들을 하면서 인재 양성이나 막 하니까 우리 토끼 형이 바로 법안을 준비하겠다 화답을 하죠.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는 신호죠, 신호. 그래, 어차피 그래 이 전라도니까 전라도 쪽에 이제 그 저 뭡니까 서울 쪽에 있는 전라도 인구가 많은 쪽에 공천을 하면 뭐 충분히 이제 당선이 가능하죠.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빨갱이는 빨갱이에요. 폐지 공고에도 전북도지사 당선자 관사를 쓰겠대요. 근데 지금 오세훈이도 그렇고 저기 김영환이도 그렇고 김태흠이 뭐 전부 지금 저 관사 안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관사 폐지를 공고했고 국민권익위도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뭐 경남, 충북, 충남도지사, 서울 뭐 속속 폐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씨 뭐 빨갱이가 원래 눈치가 빠른데 이거 뭐 눈치도 없어 이거 눈치도 없어요. 빨갱이가 원래 빠른데 이 빨갱이가 아닌가? 도민과의 소통 공간을 활용하겠다. 뭐 늘어주고 씨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토끼형이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관사에서 무슨 씨발 소통을 한다는 거야.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가 저번 달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가 65%, 필요하다가 23%,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그러니까 에이 나는 그걸 써야지 하다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슬그머니 관사에서 기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 붙대요. 아니 죄다 전부 관사 없이 그냥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 혼자서 뭔 용가리 통빼라고 계속 이게 버틸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뭐야 저기 7월달 취임하고 뭐 한 조금 현황 파악되고 나면 그러면 한 7월 중순이나 좀 돼서 이제 또 우리 대통령실로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우리 도지사님, 어이구 시장님,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라도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분 오열되면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슬그머니 또 아마 기어 나올 거예요. 슬그머니. 남들은 다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지가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다가는 뒤지지.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 경기도지사 진게 낫다는 게 왜냐면 아까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겼으면 압도적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권성동이 이런 새끼들이 지금보다 더 나댔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잘 됐다고. 그리고 솔직히 어쨌든 김원의 걔가 결국에는 보면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재산 신고하는 그거
분명히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했을 때 혹시 저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계사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신고를 하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그래 막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나 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동연이는 그 얼굴만 봐도 강단이 없잖아요. 어차피 관료기 때문에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책상 물림이잖아요. 책상 물림. 그럼 또 대통령실에 초대대가 가가지고 우리 또 토끼 형이 막 아이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이 서울 그리고 이 뭡니까 대통령실 합심해가지고 정말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김동연이는 당연히 아이고 뭐 제가 협조 잘 해드려야죠. 대장동, 백현동 뭐 그 외의 거 자료 다 갖다 주고 갖다 바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김은혜가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나대다가 사고 치면, 아 물론 뭐 만약에 사고 치면 다 어차피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흠집이 생기잖아. 그냥 오히려 잘 된 거라니까요. 어찌 보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김동연이가 경기지사가 된 게.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연평 유족 이제 초청을 했죠. 근데 뭡니까 입구에서 레드카펫 쫙 깔아가지고 의장들 사열을 시켰죠. 이러니까 또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다.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새끼들은 지금 저거들 이권 다툼 때문에 지금 원구성도 안 하고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검찰 한편에서는 검찰공화국이다 뭐다, 한편에서는 대표가 말이야 하는데 또 뭐 저들끼리 아니 대표를 그렇게 흔들어서 되겠냐 막 하면서 지랄 연변들을 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거라니까. 그 와중에 지금 작업은 거의 끝났어. 이제 칼 잡고 이제 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끼형 싱글벙글 화물연대 물어봐도 싱글벙글. 아 대화는 계속하고 뭐 해야 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그러니까 아마 화물연대 애들도 지금 오늘 사흘째죠. 뭔가 느낌이 조금씩 올 겁니다. 분명히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약간 좀 싸한 느낌이 들 겁니다. 데모를 하면서도.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 통합의 시작이다.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업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쇼지를 하는데 지지율은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지지율은 만들어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단단한 지지율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지지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언론이 나중에 조작질을 하고 뭘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지율로 굳어진다고요, 이게.
이걸 지금 아주 파악하는 놈 아무도 없이 그냥 열심히 물고 씻고 뜯고만 있어요. 가짜뉴스 맨날 퍼뜨리면서. 유시민이가 오늘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어찌 보면 500만 원이 참 좀 우습긴 하죠. 뭐 몇천만 원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을 갖다가 또 뭐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죠. 뭘 사과해야 되죠?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뭐 항소야 뭐 그래 하면 되는데 그야 뭐 자기 권리니까 항소했다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것들도 아직 약간 뭔가 싸한 느낌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진짜 뒤진다니까. 특히 유시민이 이 새끼는 걸린 게 많아요. 지금 요거 관련해서 민사 5억 걸려 있죠. 그리고 신라젠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아마 지금 그 금융 범죄들 싹 훑으면 거의 대부분에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할 것 없이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뭐 최대한 뭐 8, 90% 얘기했는데 뭐 그거는 조금 과한 것도 같긴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최소 50에서 70% 정도는 배치단 놈들 연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공화국 모든 언론이 다 동일하게 물어뜯고 있어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그걸 물어뜯을 수 없지. 자기들도 속으로 뭐지 조금 불안한데 이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미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공직위원장까지 임명이 되면 완벽한 조직이 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아둔한 둔감한 것들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 소위 보수파라고 하는 지지자들 특히 유튜버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토끼 형 우습게 보고 자리 안 준다고 징징거리고 좀 이따가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강용석이 저는 못 들었는데 아까 저기 다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다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마 어젠가 뭐 방송에서 아마 해외에 간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이때까지 빨았던 코인 쓰려고 해외 유람을 갈라? 그 우크라이나 가는 이준석한테 해외 도피라면서 출국 금지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출국 금지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얘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얘도. 그 어차피 뭐 도망가지는 못해요. 어디를 가든 어차피 범인 인도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가세현도 기가 푹 꺾여가지고 지금 거의 뭐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대로 코인만 계속 빨았으면 이 꼴은 안 났죠.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개인 방송, 뭐 유튜브 하면서 뭐 욕을 하건 뭘 하건 뭐 구독자 수 만들어져 가지고 뭐 수익을 버는 거. 뭐 그거야 뭐 뭘 하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유튜브를 했지만은 김영환 저 충북도지사 그리고 저 누굽니까? 저 김태우 같은 경우는 슈퍼챗을 아예 닫았잖아요. 왜냐? 정치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돈이 양립할 수는 없다. 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은 유튜브를 했지만 슈퍼챗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새끼는 저 선거운동 시작되는 5시간 전까지 끝까지 슈퍼챗을 빨아먹었잖아. 그 선거 비용 22억까지 쪽쪽쪽 빨아가지고 뭐 제가 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아까 그래 저기 그 다대표님이 하는 말이 그 저 댓글 좀 이제 봤는데 와 뭐 울면서 뭐 강용석 대표님 뭐 가지 마세요 뭐 이런 댓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나라는 미친 나라가 맞다니까. 국민들 수준은 쓰레기가 맞다니까요. 수준은 쓰레기가 맞다니까. 좌고 우고 뭐 진보고 뭐 보수고 할 거 없이 얘하고 김세희도 몰락입니다. 몰락. 한심한 놈의 새끼들. 코인만 빨았으면 그냥 맨날 룸살롱 다니고 하면서도 그냥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리고 고성국이 제가 어차피 그 알고리즘 때문이겠죠. 그 유튜브를 홈페이지를 열면 한 번씩 떠요. 그래 썸네일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방송한 거더라고요. 후한무치 철밥통들 공공기관장들 청산해야. 그 딱 느낌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리 안 준다고 지금 계속 징징거리다는 거. 봐 지금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아직 70% 정도가 임기가 한 1년 정도 다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밥통들이다. 쉽게 말해서 알아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건데 너희들이 철밥통처럼 안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못 가고 우리가 못 가고 있다. 청산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장들 뭐 수사를 하든 뭘 하든 탈탈 털어가지고 만약에 쫓아내고 그래 소위 말하는 요 소위 보수 우파 새끼들이 원하는 그런 인물들을 만약에 심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김동인이 살해하고 똑같아요. 지금 있는 이 새끼들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나아. 왜냐? 이 지금 얘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속으로는 엄청나게 공포에 떨고 있어요. 왜냐? 분명한 거는 최소한 법인카드 유용한 거는 얼마간 무조건 나올 거예요. 빨갱이들 습성 뻔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 전 저기 부처에 검사들이 다 지금 바뀌었잖아. 감사원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감사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싹 틀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와도 나올 거거든. 그럼 얘들 지금 겉으로는 뭐 임기 마친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니까. 그럼 자기가 도저히 만약에 못 견디면 자진 사퇴를 할 거고 끝까지 개긴다고 개기다가
감사받고 해가지고 뭐 법인카드를 이용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사후 처리하고 그럼 그렇다고 뭐 그 자리에 이런 새끼들을 넣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넣지. 넣어봐야 똑같은데. 이 새끼들 넣어봐야 똑같다니까. 제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제 황산벌 전투 멸망하는 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계백이 황산별로 가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다 죽인다고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딱 그렇게 나오죠. 김선아가 이제 계백의 마누라, 박충훈의 마누라로 나오는데 죽으라. 처음에 사약 주고 죽으라 하니까 마누라가 그 얘기를 하죠. 뭐 다 필요 없고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같은 청것들한테 백제건 신라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수탈 당하면서 사는데 백제면 어떻고 신라면 어떠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라니까. 공공기관장에 그래 지금 그 빨갱이들 뭐 속아내고 나서 뭐 그 자리 원하는 소위 쓰레기 같은 그 유튜브 새끼들 박으면 그 새끼들이 아주 깨끗하게 뭐 실력 있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실력이 있는 놈이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흠미를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보수 우파의 민낯이라니까. 어? 보수 우파의 민낯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밖에 없는데 박근혜가 칼 맞고 안 뒤질 수 있었겠냐고. 이런 쓰레기들이 지지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쓰레기들한테 몰려가가지고, 아이고, 뭐, 최고의 논평입니다. 뭐, 아유, 참, 진짜.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이게 제가 찍었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딱 이거 때문이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꼽아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 새끼들. 저도 몰랐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일어나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잠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봤더니 이게 7일부터 새로 생긴 코너더라고요. 뉴스 라이드라고 해가지고, 7일부터. 그 제목이 발목 낀 소맥, 그리고 윤 정부 본격화되는 감세. 그 처음에 저는 이거 보고, 아니, 혹시 뭐, 주류세를 인하할란가? 그것도 이제 뭐, 갸웃갸웃. 그래서 이제 들어봤죠. 그냥 처음에 이제 척복지가 이거예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소주 맥주 출하가 묶여서 서민들 소주도 한 잔 못 마시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도 멈출지 모른다. 철강, 시멘트 등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서민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밑밥을 딱 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줄어드는 게 반가운 분야도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주택자를 위해 상속주택은 면세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도 그러니까 그 법인세죠. 깎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뭡니까? 부자 감세. 근데 제가 이때 딱 들었는데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왜 이거하고 바로 연결돼서 이 얘기를 하지? 그 의도는 딱 보이잖아요. 서민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부자들 감세해줘 가지고 부자들 더 잘 살게 해준다. 이 의도잖아. 그런데 이게 의도는 그게 맞는데 이게 아무 맥락이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뭐 주류세를 올려가지고 출고가가 뭐 한 4, 500원씩 올라버렸다. 주류세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도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서민들 마시는 소주 맥주에다가 세금을 더 매겨가지고 더 비싸게 이제 더 고통스럽게 빠지게 만드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때 담배 가격을 그때 2,000원, 2,500원 하는 거를 4,000원, 4,500원으로 올렸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이면 이거가 어느 정도 맥락이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서민들 세금은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네. 이렇게 되면은 뭐좀 고개를 끄덕여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공항에서 일하는 그럼 또 이제 다시 이제 서민들 얘기로 돌아가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업무 강도가 높은데 처우도 지금 낮다. 그러니까 인력 수급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다. 근데 부자 감세 해준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대통령실 경비단의 실탄 분실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실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이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실탄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보세요. 서민 존나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부자들은 감세를 해주고 있어요. 감세를 해주고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존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경비단에서 실탄이 분실됐대요. 이 실탄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돼지 부러지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서민은 힘든데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되네. 많이 힘든데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폭정 때문에 이 실탄이 사라졌나? 이게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아닙니까? YTN 완전 빨갱이잖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북한 관련 뉴스를 씨발 거의 한 반 정도로 해, 반 정도로. 이게 씨발 조선중앙TV입니까? 그 남한 지부 아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이 빨갱이 새끼들이 곧 뒤질지도 모르고. 연합뉴스 YTN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보조금만 끊으면 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어요. 올해는 어차피 제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작년에 어쩔 수가 없는데 어 올해 연말에 가가지고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 연합뉴스하고 YTN 특히 연합뉴스 YTN이 아마 정부 보조금이 최소한 50% 이상 삭감될 거예요. 얘들은 아마 계속 이래도 계속 자기들 계속 보조금 받으면서 배 두들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봐.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 이거 아마 우리 토끼 형이 아마 대응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도어스태핑을 했는데 이제 오늘 딱 한 달째니까 취임 한 달 맞는 소감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해 이런 특별한 소감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딱 한번 생각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김건희도 이거 저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야, 이 토끼 새끼야. 니 잘났다. 그래, 결혼한 지 10년 동안 결혼 기념일을 네가 한번 챙겨줘 봤냐? 내 생일을 한번 챙겨줘 봤냐? 그래, 니 잘났다. 아마 그랬을 것 같더라고. 그 보면 그 집에 가서 쥐어 뜯길 말면 말든만 골라서 해.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죠. 시급한 생각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우, 이 가정스러운가.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가면 쥐어 뜯기고 살 수밖에. 그러니까 뭐 토끼. 그 괜히 토끼라고 자기가 그 저 녹취록에다가 그 뭡니까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새끼한테 뭐 방구 뿡뿡 끼고 뭐 저거 하면서 토끼라고 하면서 막 오죽했으면 그 토끼라는 얘기를 걔한테 했겠어. 다른 거는 다 작전이었는데 그 토끼라고 한 거는 작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10년 동안씩 얼마나 맺혔겠어. 자기보다 12살 많은 띠동갑하고 결혼했더니 다른 거 다 놔두고 말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기대하고 있었던 그거마저 말이지 뭐 엉망이고 말이지. 그래서 얼마나 집에서 아이고 내가 저거하고 왜 결혼했을까 그러고 있을 거냐. 또 뭐 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기자가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준비는 잘 돼가냐 하니까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MB 사면에 대해서 또 묻죠. 어제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하고는 조금 길이 다른 말을 하죠.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 전례에 비춰봐도.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이 이 새끼가 나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근데 어차피 이제 뭐 그전부터 이제 3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긴 할 건데 그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새끼가 하도 뜯어대니까 또 페이크를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어제 말씀드렸듯이 8.15 때는 좀 이런 것 같고 연말에 성탄절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근데 이거는 뭐 언제 하든 그거는 뭐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8.15에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토끼형 스타일상 제가 그랬잖아. 애부를 좀 많이 민다고. 막 하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청개구리. 검찰공화국 그냥 그래 이 개새끼들 검찰공화국이 뭔지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이 새끼들 하도 지랄하면 그래 개새끼들이 진짜 어디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해주기는 할 건데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15가 아닌 그 다음에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이러고 나서 또 이제 묻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대화를 풀 수 있는 건 풀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그냥 지금 이 새끼들 물리력으로 뭐 정문 막아 쓰고 막 그 공장 폐쇄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어차피 언론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빨갱이 언론들이 전부 다 막 계속 막 물류가 차질이 생기고 막 계속 하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데 저 개새끼들 저들끼리만 먹고 살라고 저질 하네 생각이 계속 조금씩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을 때 기사듯이 잡을 거예요. 우리 토끼형 스타일이 항상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 국민들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개새끼들 봐라 소주도 한 잔 못 마시게 만들어. 그래 아까 YTN에서 그랬잖아. 소주도 한 잔 못 마시게 만들어 이 개새끼들 막 이래가 불만이 막 차 있을 때 개잡듯이 가서 잡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물었죠. 왜 권성동이 그 개새끼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내가 전화했다고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묻지. 권 대표한테 검사 출신 인사들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던데. 그 바로 그러잖아요. 필요하면 또 해야지.
무슨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검사 그만두지 20년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지 않느냐. 무슨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그러니까 아직도 이 새끼들은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대로 그냥 여의도 무법에 맞춰서 얼렁뚱땅 그냥 거짓말하고 뭉개고 가고 이래도 먹힐 거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으면 이게 먹힌다니까. 청와대에 있으면 먹힌다니까. 왜냐? 그먼 춘추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못하니까.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게 맞다니까. 그 과학이라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 그거 깨부수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그 전날이나 출근하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 언론에 나가가지고 개소리 씹으린 거 당연히 물어보잖아. 그럼 아닌데 씨발 누가 그랬는데 어떤 개새끼가 바로바로 깨지잖아. 그 국민들이 이거 계속 들으면서 뭐야 이거 말이 왜 달라? 그 이게 대변인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면 당연히 언론은 또 권성동이 말이 맞다고 막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직접 바로 출근하면서 바로 기자들한테 바로 얘기하잖아. 아닌데? 하면 또 필요하면 할 건데?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던데? 그 개새끼네 그거. 왜 나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했다고 하면서 개소리를 쳐 씹으리지?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하는 새끼들 이때까지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먹고 살았구나. 거짓말 열에 한 놈도 예외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강수진이가 제외됐다가 아니고 제외된 것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그럴 거야. 아니네. 그럼 국민들이 언론도 끊임없이 저거 입장만 계속 쳐씹으리고 있구나. 실체적인 진실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맨날 저렇게 가짜뉴스 만드는구나. 정치인들하고 언론이 이렇게 썩었구나. 우리를 이때까지 갖고 놀았구나. 이게 도어스태핑의 위력입니다. 위력. 근데 이 위력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사람이 아직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직.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간 문제가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해서 또 울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독도 문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아마 그냥 서로 거론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아마 퉁쳐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사실이나 진실과는 상관없이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왜곡 조작 선동에 세뇌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실체적인 진실 사실 이걸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서로 그냥 거론하지 않는 걸로 대충 얼렁뚱땅 뭉개자 해가지고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지시를 했다고 하죠. 제가 보기에 저는 솔직히 딱 1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10살까지 그러니까 이게 3학년이잖아요. 국민학교 3학년. 3학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하면 좋은데, 그때 그러면 12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요즘 애들 보면, 아니 뭐, 초등학생들도 뭐 담배 피잖아요. 뭐 한 5학년, 6학년이 되면. 뭐 비일비재하게 피는 것 같은데 덩치도 씨발 보통 커. 요즘 애들이. 그냥 딱 3학년, 3학년. 딱 저는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뭡니까? 딱 보면 이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 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 이게 뭡니까? 이제까지 빨갱이 새끼들이 감성팔이로 빼법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단 알려라. 그냥 만약에 빨갱이 새끼들은 어설프게 하면 계속 선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만약에 12세든 10세든 낮춘다고 하면 이걸로 선동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뭐 방금 여기 말했듯이 가벼운 죄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그러면 그 무겁게 처벌하겠냐고 할 거냐고 막 이렇게 또 선동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그런 시기였으면 이런 거 홍보 제대로 안 하고 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만난다고 하다가 빨갱이 새끼들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또 여론에 밀려가지고 또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전 정권이었으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김건희는 얘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책을 세우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얘들뿐만 아니고 좀 힘 좀 있다고 나대는 새끼들, 돈 좀 있다고 나대는 새끼들, 정치적인 권력을 좀 잡고 쥐고 있다고 나대는 새끼들,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저런 독재자들, 시진핑이 같은 독재자들, 푸틴 같은 독재자들, 얘들을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다루면 얘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강대강으로 나가가지고 뭐 정세현이 같은 새끼 나와서 전쟁난다 전쟁난다 선동을 하고 있는데 안 먹힌다니까. 아마 이렇게 나가다가 아마 좀 빠르면은 아마 가을쯤에 김정은이가 아마 미친 듯이 날뛰면서 저 전쟁광 뭐 전쟁광이다 뭐다 막 들기 날뛸 수도 있어요. 우리 토끼 형 보고 저 전쟁광 저 미친 새끼 저거 하면서 들기 날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빨갱이들이 어떻게 여론을 왜곡해서 조작하고 선동하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힘 좀 있는 특히 정치인들, 뭐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들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뭡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처방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 정치 지금 이 뭐 권성동이나 이런 새끼들 이준석이나 뭐 정진석이나 뭐 최재형이나 이런 막 나대고 있잖아요. 가만 놔두는 이유가 그거야. 어차피 저 새끼들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들끼리 그냥 개싸움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쓰레기든지를 일단 한번 제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 놓고 싹 쓸어버릴 겁니다. 싹.
그리고 검찰 조직 개편, 직접 수사 기능 강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세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 인지 수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뭐 테라, 루나. 분명히 30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생겼고 그 금액도 지금 수십조였는데 이걸 한 열흘 이상 막 언론에서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를 안 해요. 그래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에 피해자들이 소송장을 내니까 소송을 하니까 그제서야 수사한다고. 그런 걸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혐의만 일단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만약에 무슨 의혹이 있다더라 하면 바로 가서 압수수색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고소고발 안 해도 언론에서 뭐 다단계다 피해자 하나 속출했다 나온다 하는 순간 바로 쫓아가가지고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뭐 이권에 개입됐다더라 어느 시장이 이권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더라 나오는 순간 가가지고 탈탈 털 거란 얘기 아니야.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맥을 못 잡고 지금 뭐지 내 목을 죄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뭐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근데 아차 할 때는 이거였나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바로 저 턱 밑에 예리한 칼이 자기를 겨누고 있을 거니까. 아니 권총이 자기 이마에 겨누지고 있을 거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뭐야 이거였나 할 때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임시수사팀을 꾸릴 수 있던 규정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없애겠다. 그 장관 승인 없이 수사팀 막 꾸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뭔가 언론에서건 어디서건 의혹이 있다고 만약에 딱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수사팀 꾸려가지고 다 조지라.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빨갱이 새끼들, 특히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 어쩔래 이제. 어? 그래 좀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나대냐고. 다 띠졌어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는데 뭐 사법부가 어디고 이제 함부로 막 빨갱이라고 나 빨갱인데 씨발 나 독립기관인데 하면서 이전처럼 뭐 영장 청구했는데 범죄 혐의가 뭐 소명이 아직 안 됐네 여전히 하면서 뭐 기각한다든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지. 그러다가 뒤질 거니까.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구속됐습니다. 이게 이제 딱 신호탄이잖아요. 신호탄. 도주와 전개 의미의 염려가 있다면서 받아들였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부실 발생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수익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잖아요. 수익이 없는데 이자를 뭐 매월 10%씩 주겠다. 그러면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메꿔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여기 보면 장하원의 형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 김상조, 최이배. 뭐 실제로 나오는 인물은 이거지만 더 파고 들어가면 아마 웬만한 놈들 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당시 권력의 핵심들하고. 이것만 있습니까?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마스크, 막 하다 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10개 들어올 거예요. 고구마 줄기 쫙 뽑으면 두두두두두 10개 올라오죠. 이거는 작업은 밑작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밑작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 밑작업은 소환해가지고 영장 치고 구속시키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아까도 보셨듯이 고승국이 그 개새끼가 지금 얘기한 게 이거잖아. 이 짓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백운규가 했던. 부르다가 공공기관장 부르다가 니 이런 죄 있으니까 나가라. 이런 거 니 법카 유정했지?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겠다고. 이것들이 사람 새끼예요, 이것들이. 이 쓰레기 새끼들 아냐. 쓰레기 새끼들. 그 보세요.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연구실 등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작업 다 끝내가지고 지금 소환했잖아. 구속영장 바로 때리려고. 근데 경찰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뭐 저 뭐야 법과 관련해서도 그 129군데 탈탈 털고 뭐 뭐만 거 다 했잖아.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건 실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압수물을 다 가지고 안 놓고도 그 분석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금수반박을 했던 거예요. 경찰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보세요. 압수수색 쫙 해가지고 밑작업 다 해놔놓고 영장 치려고 바로 소환시키잖아. 한 달도 안 됐어. 이게 바로 검찰하고 경찰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엄한 사람들 다 죽인다니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경찰은 저 뭐 그래 뭐 뭡니까 그 저 이재명이 아들 놈 그 뭐 뜻친 장소 가가지고 그것도 싹 털다 대요. 그런 거만 하면 돼. 조폭이나 잡고 그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일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아니까 토끼 형이 경찰대생들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쥐뿔도 없는 새끼들이 질투심만 강해가지고 수사권 특히 이제 빨갱이 새끼들 지난 정권에서 부역했던 이 경찰 새끼들 다 경찰대 놈들이라 황운하도 그렇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부장물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저 뭡니까? 각 지역 경찰청장으로 발령된 4명 빼고 그 경찰대 7기 윤희근인가 하고 순경 출신이 저기 아줌마 송정혜 이 아줌마를 경찰대학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경찰대학생들을 내게 치욕을 안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 토끼 형 어두는 그거지. 너희들이 엘리트라고 이 개새끼들 봐라. 그럼 그냥 순경 밑에서 빡빡 불러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 이제 언론은 지금 계속 얘가 이제 차기 경찰청장이라고 지금 계속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고. 만약 언론이 그렇게 하면 더 그렇게 하니까 더 반대로 한다니까 청개구리라니까 우리 형. 여기서 경찰대학장으로 보내놓고 경찰대생들 경찰대 출신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놓고 예? 한 번 더 개새끼들 이 너가
그나마 그래도 이걸 경찰대 출신을 경찰청장 시켜줄 거라 생각했지, 이 개새끼들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이 개새끼들아. 여기서 다시 송정의 이 아줌마를 치안 총감시키면서 경찰청장으로 올리고, 얘는 이 자리 그대로 두고, 간부 후보생 출신을 한 명 경찰대학장으로 보내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 이근이 맞죠? 경찰대생 7기, 송정의 치안정감 순경 출신. 경찰대 학장으로 보냈고, 이거는 경찰청 차장입니다. 그 이제 언론은 계속 경찰청 차장이 업무 부담이 제일 작기 때문에 여기로 간 사람이 경찰청 차장으로 간 얘가 경찰청장이 될 거다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일단 토끼형은 순경 출신을 경찰대학장으로 앉히면서 경찰대생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동훈과 토끼형의 주특기가 뭡니까? 뒤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 정도로 내가 끝낼 줄 알았지, 새끼들아. 그럼 당연히 경찰대생을 경찰청장으로 앉힐 거라고 방심을 하고 있는 딱 그 시점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이 새끼들아. 딱 뽑아 올려가지고 경찰청장을 시키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 그대로 두고 간부 후보생 출신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을 경찰대학장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 치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대생들 두 번 치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순경 출신들이 미친 듯이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야. 미친 듯이. 야, 순경으로 들어가도 미친 듯이 일만 열심히 하면 나도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경찰대학장이 될 수도 있겠다. 미친 듯이 한 30년씩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장관 자리에 한번 앉아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마 할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력도 젖도 없는 것들이 권력이 빌붙어 가지고 이 경찰대생들 권력이 빌붙어 가지고 수사권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충성을 다할 거 아니야. 충성을 우리 토끼 형한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오늘 이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답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물었어요. 근데 는 배승희하고 부부 아니냐? 겉으로 보이는 스탠스만 보면 도저히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가 그냥 윤통이 싫다고 하는 정도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겨지는데 넌 윤통을 아주 범죄자 취급하고 있잖아.
근데 네 마누라인 배승이는 윤통 물고 빨고 있고 말이다. 이 정도 생각 차이면 매일 마주보고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냐 엄청나게 궁금한데 답 좀 달아줄래? 그리고 네 구독자 중에는 네 마누라 방송도 구독하는 인간들이 제법 될 텐데 너나 네 마누라한테 내가 묻는 것 같은 질문을 하는 인간들이 아예 없더나 정말 궁금하다. 솔직히 난 너희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양쪽의 코인을 다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해서 말이야. 이랬더니 그러고 한 몇 분 지나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가 봤죠.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걸로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일단 보이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로그아웃을 해봤어요. 근데 안 나와. 로그아웃을 했더니 안 보여. 그냥 블라인드 처리했다는 거죠. 왜 블라인드 처리했겠습니까? 왜 블라인드 처리했을까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뭐 제법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분 4분 정도 있다가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블라인드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삭제는 안 했더라고 막. 아니 그래 그 이해가 가니까 어제 아침에는 제가 최병목이 걔 이제 또 저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그 저 썸네일을 보니까 검찰공화국 얘기를 또 첫 시부리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좀 들어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심한 거 아니냐. 아니 뭐 검찰 외에는 인재가 없냐. 뭐 이런 논조로 계속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댓글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댓글의 대부분이 아니 검찰 공화국 뭐 문제 있냐고 나는 좋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위로를 좀 받았죠. 그 와중에 제가 또 댓글을 달았죠. 그냥 뭐 그런 댓글이 아니고 이것처럼 아니 왜 조중동 프로그램을 갖고 와가지고 이 세뇌를 시키려고 하냐고. 박근혜가 조중동이 허위 사실로 물고 씹고 뜯어가지고 자빠진 거 아니냐.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딱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들어가 봤더니 그놈은 아예 삭제를 했더라고요. 블라인드 처리한 게 아니고 아예 삭제를 해버리더라고. 그게 뭡니까? 아니 자기가 어떤 유튜브에서 방송을 만약에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했으면 누가 그런 질문을 하건 이 새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떳떳하다면 블라인드 처리하고 삭제를 왜 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댓글을 달든가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든가 삭제를 하고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그 하는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양심에 찔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왜 그렇게 살아? 왜? 아유, 참. 그게 지금 소위 보수 우파의 수준이고 한계예요, 한계. 이런 새끼들한테 몰려가가지고 그 부끄럽지 않,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뭐야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지. 편안한 만 드시기 바랍니다.